다양한 부동산 정보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이현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가을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10월까지 거의 10만여 구의 가구에 달하는 새 아파트가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섭니다. 그런데 10월부터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돼서 좀 복병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지, 또 분양 단지들은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가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가을 분양 시장이 열렸는데요. 분양 물량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예정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가을 분양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진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수치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9월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까지 전국의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요. 총 18만 3천 가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0만 가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물량을 보면 24만 2,100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8월 분양 물량이 2만 3,500가구였던 것을 좀 감안을 하면 연내에 총 포함해서 45만 가구 정도가 분양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9월 이후의 분양 물량 어느 지역이 많은지 역시 수도권 지역이 좀 강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분양 시장도 수도권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상반기에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시장에 많은 물량이 집중이 돼 있고 또 열기도 뜨거운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역시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좀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만 600가구 정도가 되고요. 경기도 7만 2천 가구, 인천 9,800가구 등 수도권에만 총 11만 2,400가구 정도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 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7만 630가구 정도가 분양될 예정인데요. 지역별로 좀 보면 충북이 11,400가구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많고 경남이 9,200가구, 부산 8,000가구, 세종 7,900가구, 강원 7,900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시기적으로는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명절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인 한 10월 정도의 물량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가장 많은 최대 성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9월 달에 추석 연휴가 끼면서 대부분의 일정이 10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보다는 10월이 원래 가을 성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10월 한 달만 10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굉장히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살펴보면 이 추석 연휴가 껴있는 9월이 2만 3,200가구 정도가 됐고요. 네. 11월과 12월이 각각 2만 8천 또 3만 1,000 가구 정도가 되는데 10월 달에 10만 가구가 몰려 있으니까 거의 뭐 두세 배가 넘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양 물량이 10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가을 분양 시장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10월 분양 물량의 특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단지 물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대단지라고 하면 보통 1,000가구 이상이 됐을 때 대단지라고 불리는데요. 이번 10월 달에 1,000가구 이상인 단지가 50곳이나 되고요. 그중에서도 2,000가구가 넘는 단지가 8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나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대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가장 큰 단지로 꼽히는 곳이 신동아 건설이 분양하는 경기도 김포 고촌에서 분양하는 신동아 파밀리에가 되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총 5,000가구 규모로 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대단지가 분양해서 좀 관심을 끄는 단지가 있는데 네.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그라시움이 아. 총 4,9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이 가져가는 물량이 있고 또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물량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 물량만 2,100가구에 달하니까 굉장히 아.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우건설하고 GS건설이 이제 각각 분양하는 경기도 안산에서 분양하는데 그 가구 수도 뭐 4,000가구, 3,700가구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재건축 단지들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당초보다 분양 일정이 많이들 늦춰졌는데 다들 이번 가을 분양에 뛰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덕 그라시움도 그렇고요. 분양 시기를 계속 조절을 했습니다. 네. 언제 분양을 해야지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조합이나 건설사에서도 분양 시기를 잡기 위해서 조정을 했었는데요. 현재 입장을 바꿔서 굉장히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11월, 12월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아. 10월 달에 또 성수기에 분양을 끝내자 이런 마인드가 지금 굉장히 많아서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지들이 분양에 뛰어드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제 9월 말에 가장 이제 좀 주목을 끌었던 단지가 서울에 있는 대림산업 신반포 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데요. 아크로 리버뷰가 9월 말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단지가 거의 1년 정도 분양가 때문에 굉장히 분양 시기를 계속 조절해 왔고요. 계속 1년 동안 미뤘었는데 올해 안에는 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서 9월 말로 이제 앞당겨서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분양가 조정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10월 달에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는 만큼 좀 불확실성 때문에 9월 이전에 분양을 끝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 SK건설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은 고덕 그라시움도 9월 말 내지는 10월 초에 분양을 앞당겨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분양 일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 아파트 물량이 막 쏟아지는 이유가 사실 궁금해요. 건설사들 왜 이렇게 급해진 건가요? 네, 건설사들의 요즘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올해 말 11월, 12월 그리고 내년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악재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의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규제, 또 가계부채 대책, 이런 또 경기 하락 이런 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건설사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바쁜 상황이고요. 또 가을 성수기 이 분위기가 열기를 이어갈 때 물량을 털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9월부터 시작된 이 분양 전쟁 대부분이 원래는 예정된 물량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이 전이나 후를 생각했던 그런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건설사들이 분양을 할 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때 그 분양할 때 그 당시에 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 분양 성적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설사에서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심을 기울이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0% 정도가 되는 아파트가 분양 시점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갑자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질 것으로 예고를 하면서 분양 일정을 굉장히 빨리 당긴 것으로 제가 취재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반기 그 분양 계획 물량이 총 19만 9,200가구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30%가 정도 되는 5만 8,200가구 정도가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여심 심사 강화나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조절을 해서 10월 또 늦어도 11월, 12월까지는 물량을 다 털고 내년까지는 이어가지 않겠다. 이런 지금 확신을 드는 건설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갑자기 8월에 가계 부채 대책이 발표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8월은 분양 시장의 열기가 그 열기를 넘어서 과열 양상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는데요. 네. 사실 가계부채 대책이 8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약간 사그러들고 식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래도 과열 양상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규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갑자기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분양 시점을 굉장히 앞당겨 잡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었는데요. 그래서 그 11월 중순까지는 물량을 털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그 행보가 10월 중에 그 분양 물량이 반영되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올해 엄청난 규모의 가을 분양 시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 탓에 밀어내기 물량이 폭증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요, 이렇게까지 분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건설사들이 이제 그 10월 중에 분양 물량 계획을 잡는데 뭐 35,600가구 정도가 됐고요. 9월도 뭐 28,500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9월 말부터 10월까지 물량이 집중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거의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사들이 9월 달에 분양을 하려고 했지만 9월 달에 저희가 추석 연휴가 껴 있었는데요. 네. 그 전후로 해서 일정을 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월로 더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앞다퉈 분양 시기를 당기는 건지 궁금한데요. 내용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건설사들이 이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이 되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꺼지진 않을까 이렇게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네. 사실 정부에서 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을 때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앞당겨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과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계부채의 문제가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저희가 새 아파트를 살 때 그 내는 빚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높아지니까 정부에서 규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옥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한 반영 비율을 높였고요. 그리고 또 꼼꼼하게 따져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또 원리금 상한 부담도 늘리고 또 대출 한도도 줄이고 또 금리가 높아지는 이런 불이익을 받도록 부동산 시장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총체적 상환 능력 그 심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출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건가요? 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아파트를 사실 때 보통 내 돈을 다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보증을 내주지 않고 또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에는 개인 신용등급이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는 그런 요건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이익으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평균치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수치가 나오면 일단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아예 없게 되고요. 은행에서도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대출을 해줬다면 은행에서 그 대출 상환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요건을 까다롭게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요. 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지 못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또 자영업자나 입사 기간이 짧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적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을 까다롭게 평가해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심사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건설사에서도 적용이 되면서 건설사에서도 지금 집단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이런 지금 불만 소리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번 대책 시행 전에 어떻게든 분양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리고 이 분양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지가 바로 이 강남 재건축 단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가을 분양 시장에서 강남 재건축 역시 선전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서울 지역 그리고 전국에서 아무래도 대표되는 단지가 강남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우리가 보통 바로미터라고 하는데요. 강남 재건축 시장이 식으면 계속해서 이제 전국에서도 식고요. 또 열기가 타오르면 열기가 이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좀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신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인 뭐 3.3제곱미터당 4,29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고분양가 논란이 나올 정도로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강남 재건축에서도 분양가가 사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지만 대부분 무리 없이 분양을 끝냈습니다.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강남 재건축 시장은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제가 실제로도 주말에 강남 재건축 시장을 가서 취재해 본 결과를 봐서도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시장은 뭐 가을 분양 시장에서도 여전히 뜨거울 거라 예측을 하고 계시고, 하지만 근데 이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가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는 그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양가인데요. 사실 그 8월 이전까지만 해도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4천 평당 뭐 4,500만 원,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규제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제어를 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도 지금 이제 분양가를 책정할 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단지가 그 현대건설에서 분양한 DH 아너헬스였는데요. 네. 최고급 역대 최고 분양가를 찍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분양가 승인을 아예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보류를 하면서 결국 분양을 하지 못해서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지금 그 이후에 분양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이후에 분양한 그 첫 번째 아파트가 대림산업의 아크로 리버뷰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4,500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정부의 눈치를 좀 많이 보면서 4,200만 원이라는 조금 더 안정된 수치로 분양가를 결정해서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11월, 12월에 나올 수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가 내놓은 가계 부채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준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재건축 시장에 많이 몰리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강남 재건축 시장은 일반적으로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아직까지 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올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올 가을 부동산 시장 뜨거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역시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올해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괜찮지만 그 앞으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작년 올해 정말 역대 최고치 분양 물량이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신규 아파트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제 내년이나 후반 입주 시점이 되면 갑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 빈 아파트가 생기고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리고 또 이어서 연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는, 그렇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조금 악재도 많고 걱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취재해 본 결과 올해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열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년 상반기 또 하반기까지는 좀 불안 요소가 많고 좀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성수기를 맞은 가을 분양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준 이현진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